최고급 호텔의 연 회장은 상류층의 위선적인 웃음과 보이지 않는 탐색전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오늘 밤의 주인공 건축가 한지원은 화려한 드레스와 보석으로 치장했지만 마치 박제된 나비처럼 조금도 행복하지 않았다. 평범한 집안 출신인 그녀는 약혼자인 최현석 집안의 재력과 명성에 어울리지 않는 이물질과도 같았다. 사방에서 날아드는 경멸과 동정이 섞인 시선이 그녀의 숨을 조여왔다. 그녀가 잠시 현기증을 느끼며 휘청거렸을 때였다. 손에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이 기울어지며 내용물이 쏟아지기 직전 한 남자의 손이 나타나 부드럽게 잔을 바로 세워주었다. 그는 단정한 유니폼 차림의 웨이터였다. 그는 비굴하지도 과하지도 않은 담백하고 진솔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는 다시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그 짧은 순간의 진실함이 가식으로 가득 찬 연 회장에서 유일한 위안처럼 느껴졌다. 잠시 후 마침내 최현석이 마이크 앞에 섰다. 모두가 사랑이 넘치는 약혼 축사를 기대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달콤한 말이 아닌 잔인한 칼날이었다. 그는 유하의 가난했던 과거를 들추며 그녀의 성공에 대한 열망을 천박한 탐욕으로 둔갑시켰다. 그는 마치 자비로운 구원자인 척 그녀의 야망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저는 오늘 중대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한지원 씨와의 약혼을 파기하겠습니다. 연 회장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현석은 연극 배우처럼 과장된 몸짓으로 유하의 손에서 약혼 반지를 빼앗아 들었다. 우리 집안의 돈과 명예만을 노리는 꽃뱀과 결혼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는 말을 마치고는 반지를 경멸스럽게 샴페인 잔 안에 던져버렸다. 쨍하는 소리와 함께 유하의 세상이 산산조각 났다. 충격적인 정적은 이내 비웃음과 경멸이 담긴 수근거림으로 변했다. 유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믿었던 사람에게서 받은 배신감, 그리고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발가벗겨진 듯한 수치심이 그녀를 덮쳤다. 현석의 가족들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그들이 꾸민 한편의 잔인한 연극이었던 것이다. 그 순간 유하의 이성이 끊어졌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현석의 뺨을 힘껏 내리쳤다. 짝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연 회장 안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치욕의 무대가 된 그곳을 뛰쳐나왔다. 아름다웠던 드레스는 이제 그녀를 옥죄는 수위처럼 느껴졌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단 몇 분 만에 잿더미가 되어버렸다. 그녀는 호텔 로비의 테라스로 뛰쳐나가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셨다. 심장이 터질 듯했고 눈앞이 캄캄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그들의 의도대로 비참한 패배자가 될 수는 없었다. 어떻게든 방역해야 했다. 그의 경멸적인 비난이 거짓이라는 것을, 자신이 결코 돈 때문에 그를 만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만 했다. 바로 그때 그녀의 시야에 한 남자가 들어왔다. 조금 전 그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었던 바로 그 웨이터였다. 그는 멀리서 조용히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는 연 회장의 다른 사람들처럼 그녀를 구경거리로 보거나 동정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에는 그저 담담한 걱정이 서려 있을 뿐이었다. 마침 현석과 그의 가족들이 그녀를 조롱하기 위해 테라스로 따라 나왔다. 그들의 비웃는 얼굴을 본 순간 유하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폭발했다. 그녀는 충동적으로 그리고 미친 듯이 대담한 결심을 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 웨이터 강민준에게로 똑바로 걸어갔다. 그리고는 그의 눈을 보며 최현석이 똑똑히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목소리로 물었다. 실례합니다. 혹시 여자친구 있으세요? 없으시면 저랑 결혼해 주실래요? 그녀의 갑작스러운 청혼에 테라스의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다. 현석의 얼굴은 분노와 불신으로 흉하게 일그러졌다.
그리고 강민주는 자신 앞에 선 이 절박하고 대담한 여자를 그저 조용히 알 수 없는 표정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침묵 속에서 세상을 향한 한 여자의 가장 처절한 반란이 시작되고 있었다. 한지원의 돌발적인 청혼에 시간은 순간 멈춘 듯 했다. 그녀의 심장은 거절당하고 더 큰 굴욕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미친 듯이 울렸다. 최현석의 얼굴은 분노로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아주 길게 느껴지는 침묵의 순간이 흐른 후 웨이터 강민주는 그녀 너머의 현석을 잠시 쳐다보고는 다시 지원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는 아주 작게 그리고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지원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현석은 경악하며 소리쳤다. 미쳤어. 저런 웨이터놈이랑 결혼하겠다고. 지원은 민준의 승낙에 용기를 얻어 더 이상 현석의 목소리는 듣지 않기로 했다. 그녀는 어색하지만 단호하게 민준의 손을 잡았다. 가요 우리. 민준은 말없이 웨이터용 앞치마를 벗어 동료에게 건네고는 혼란에 빠진 사람들을 뒤로 한 채 그녀와 함께 걸어 나갔다. 24시간 운영하는 구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지원은 오직 아드레날린에 의지해 자신이 저지른 일의 결과를 애써 생각하지 않으려 했다. 반면 민주는 너무나 침착하고 평온해서 마치 낯선 여자와의 갑작스러운 결혼이 아주 일상적인 일이라도 되는 듯 보였다. 그의 평정심이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정도였다. 늦은 밤의 구청은 텅 비고 고요했다. 담당 공무원은 값비싼 드레스 차림의 여자와 초라한 웨이터 유니폼 차림의 남자를 번갈아 쳐다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혼인신고서를 작성했다. 지원의 손은 가늘게 떨렸지만 민준의 손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서류 위를 움직였다. 공무원이 기계적으로 도장을 찍었다. 축하합니다. 그들은 이제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다. 구청을 나서자마. 자, 아드레날린의 효과가 사라지고 냉혹한 현실이 지원의 어깨를 짓눌렀다.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민주는 그녀를 이끌고 조용한 서민, 동네의 낡고 작은 아파트 건물 앞으로 갔다. 방금 전까지 있었던 화려한 호텔과 지금 눈앞의 초라한 현실의 극명한 대비가 그녀의 정신을 아찔하게 만들었다. 그의 아파트는 작았지만 놀라울 만큼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다. 낡은 가구들은 주인의 세심한 손길이 닿은 듯 반짝였고 창가에는 작은 화분이 햇살을 기다리고 있었다. 공간은 그의 사람됨을 보여주는 듯 했다. 그는 결코 평범한 웨이터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녀의 머리를 스쳤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어색한 침묵을 깬 것은 지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엉망진창인 상황에 그를 끌어들인 것을 사과했다. 그녀는 그에게 충분한 보상을 할 테니 몇 달 뒤 조용히 이 결혼을 없던 일로 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민주는 그녀의 돈을 거절했다. 대신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뜻밖의 역제안을 했다. 사실 저도 당분간 결혼한 상태를 유지해야 할 개인적인 사정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 궁금증을 자아냈다. 그러니 이렇게 하죠. 앞으로 6개월간 우리는 계약 부부로 지내는 겁니다. 저는 한지원 씨의 남편으로서 당신의 방패가 되어주고 당신은 제 아내로서 제가 이 상황을 헤쳐나가는데 도움을 주는 거죠. 서로에게 필요한 거래입니다. 그의 제안은 합리적이었고 이상하게도 설득력이 있었다. 지원은 그의 진짜 속셈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지금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것이 최선의 탈출구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법적인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업 파트너처럼 어색하게 악수를 나누었다. 계약은 그렇게 성립되었다. 민주는 하나뿐인 침실을 가리켰다.
방은 당신이 쓰세요. 저는 소파에서 자겠습니다. 그는 완벽한 신사처럼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지원은 자신의 새로운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는 친절하고 미스터리하며 이제는 그녀의 엉망이 된 삶의 중심에 서 있는 낯선 남자였다. 그녀의 충동적인 결정이 불러온 현실이 후회와 두려움, 그리고 아주 작은 호기심과 함께 무겁게 내려앉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한지원은 낯선 침대에서 눈을 떴다. 어젯밤의 광란은 마치 기이하고 긴 꿈처럼 느껴졌다. 작은 부엌에서는 고소한 커피 향과 토스트 냄새가 흘러나왔다. 그녀가 거실로 나갔을 때 강민주는 이미 간편한 티셔츠와 청바지 차림으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의 뒷모습은 너무나 평온해서 어젯밤의 비현실적인 사건들이 모두 거짓말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그의 소박하지만 정갈한 배려에 지원은 어색함을 느꼈다. 그녀는 지난 몇 년간 최고급 레스토랑의 음식과 운전기사가 제공되는 삶에 익숙해져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버스를 타고 좁은 아파트에서 살며 낯선 남자가 차려준 아침을 먹어야 했다. 모든 것이 갑작스럽고 혼란스러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평온함이 느껴졌다. 상류층의 가식적인 시선과 기대로부터 벗어난 완전한 익명의 삶이었다. 그들의 계약, 결혼 생활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강민준이라는 남자는 규칙적이고 성실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하러 나갔고 늦은 저녁 피곤한 기색으로 돌아왔다. 그의 작은 아파트는 항상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고 그는 지원의 사적인 공간을 철저히 존중하며 예의 바른 거리를 유지했다. 그는 침묵을 지켰지만 그의 존재는 이상하게도 든든한 안정감을 주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지원은 냉혹한 현실과 마주해야 했다. 그녀는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들고 여러 건축 사무소의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업계 최고의 유망주였던 그녀를 향한 세상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면접관들의 반응은 싸늘했고 그녀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에 부딪히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아직 이 모든 것이 최현석의 비열한 복수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매일 밤 그녀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와 좌절감을 토해내곤 했다. 그녀는 그저 웨이터일 뿐인 민준에게 전문적인 고민을 털어놓으면서도 그가 자신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민준의 반응은 늘 그녀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그는 그저 조용히 들어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었다. 지원이 새로운 도시, 설계안의 문제점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을 때 그는 무심한 척하며 어디선가 읽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동선을 분산시키는 것보다 핵심 거점을 만들어 유인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하더군요. 와 같은 날카로운 조언을 던졌다. 또 다른 날 그녀가 한 기업의 비효율적인 경영 방식을 비판하자 그는 그 회사의 재무 구조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냈다. 그의 상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통찰력에 지원은 매번 놀랐다.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에서 건축학을 전공하고 업계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그녀조차 감탄할 만큼 그의 분석은 날카로웠다. 그녀는 점점 더 그를 다른 눈으로 보게 되었다. 이 남자는 대체 누구일까? 어떻게 평범한 웨이터가 이 정도 수준의 지식과 분석력을 가질 수 있단 말인가? 존경심이 싹트면서 죄책감도 함께 자라났다. 그녀는 자신의 분노와 자존심 때문에 이 선량하고 지적인 남자를 말도 안 되는 가짜 결혼에 묶어두었다는 사실에 괴로워했다. 그녀는 그에게 제대로 사과하고 싶었지만 그들의 어색한 관계 속에서 진심을 꺼내 보일 용기가 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지원은 거실 소파에서 경제학 원서로 보이는 두꺼운 책을 읽고 있는 민준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집중하는 옆모습에서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웨이터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고유한 힘과 깊이를 알 수 없는 비밀을 간직한 남자였다.
이 결혼에 대한 후회와 두려움이 있던 자리에 어느새 존경과 감사 그리고 억누를 수 없는 호기심이 복잡하게 뒤섞여 자라나고 있었다. 최현석은 분노로 이성을 잃기 직전이었다. 감히 한지원이 그 보잘것없는 집안 출신의 여자가 자신의 얼굴에 흑칠을 했다. 그것도 천박한 웨이터 놈과 결혼하는 방식으로. 그의 사교계에서 그는 완벽한 웃음거리가 되었다. 그의 짓밟힌 자존심은 복수심으로 타올랐다. 그는 그녀를 완전히 짓밟아 다시는 기어오르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그래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게 만들겠다고 맹세했다. 그의 복수는 즉시 시작되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 태양건설의 최 회장에게 연락했다. 부자는 한지원을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시켜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그들은 서울의 모든 주요 건축 사무소에 전화를 돌렸다. 그들은 지원이 프로답지 못하고 성격이 불안정하며 심지어 산업 스파이일 가능성까지 있다는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다. 그리고는 노골적으로 그녀를 고용하지 말라고 협박했다. 자신을 향해 거대한 음모의 그물망이 좁혀오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지원은 꿋꿋하게 재취업을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이상한 일들이 계속되었다. 처음에는 호의적이던 회사들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었고 잡혀있던 면접은 이유 없이 취소되었다. 거의 확정적이었던 채용은 설명도 없이 번복되었다. 그녀는 혼란스러웠고 점점 더 절망에 빠져들었다. 그러다 마침내 대기업의 압력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작은 독립설계 사무소에 합격하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운이 드디어 풀리기 시작했다고 기뻐했다. 하지만 현석의 마수는 그곳까지 뻗쳤다. 그는 그 작은 회사의 가장 큰 고객사를 협박했다. 한지원을 해고하지 않으면 진행 중인 모든 건설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결국 회사의 대표는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그녀에게 해고를 통보할 수밖에 없었다. 그제야 지원은 깨달았다. 이것은 불운이 아니었다. 명백한 공격이었다. 그녀는 완전히 패배한 채 텅 빈 몸과 마음으로 작은 아파트로 돌아왔다. 그녀는 민준의 앞에서 결국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울면서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고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최현석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민준은 말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현석의 이름이 나올 때 그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굳어지는 것을 그녀는 보지 못했다. 그는 거창한 위로 대신 따뜻한 식사를 차려주고 그녀의 곁을 묵묵히 지켰다. 그는 그녀의 재능을 포기하지 말라고, 언젠가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고 조용히 격려했다. 그의 흔들림 없는 지지에 지원은 조금씩 마음의 안정을 되찾아갔다. 그녀는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지원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민주는 조용히 발코니로 나갔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전화를 건 그의 목소리에서는 더 이상 친절한 웨이터의 온기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의 목소리는 강하고 차가웠으며 거역할 수 없는 권위가 실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충실한 비서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었다. 태양건설 최현석과 그 집안에 대해 조사해 불법 거래 내역 비자금 그들이 가진 모든 약점을 내일 아침까지 내 책상 위에 올려놔. 그의 명령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리고 태양건설과의 계약 때문에 직원을 해고한 작은 설계 사무소가 있을 거야. 아우라 그룹의 이름으로 그 회사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해. 기존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우리의 관심은 그들의 실력이 아니라 정직함에 있다고 전하고 그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다. 그의 행동은 단순한 방어가 아니었다. 그것은 전쟁 선포였다. 그는 적을 파괴할 무기를 수집하는 동시에 최현석에게 저항하는 자에게는 보상이 따른다는 메시지를 업계에 보내고 있었다. 그는 잠든 지원의 모습을 창문 너머로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적을 향한 차가운 분노와
그녀를 향한 부드럽고 따뜻한 보호 본능이 복잡하게 교차하고 있었다. 그녀가 모르는 사이 거대한 방패가 그녀를 감싸기 시작했다. 최현석에게 버림받고 업계에서 외면당한 며칠 동안 한지원은 깊은 무력감에 빠져 있었다. 그녀는 작은 옥탑방에서 낡은 포트폴리오를 뒤적이며 다시는 재기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었다. 강민주는 그런 그녀의 곁을 말없이 지켰다. 그의 조용한 존재감은 그녀가 절망의 늪에서 완전히 가라앉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유일한 닷과도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기적과도 같은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국내 최고의 건설 투자 그룹인 아우라 그룹의 인사팀이라는 것이었다. 그들은 그녀의 포트폴리오를 인상 깊게 보았다며 그룹의 사활이 걸린 랜드마크 프로젝트 아우라 타워의 수석 건축가 자리에 그녀를 면접 보고 싶다고 했다. 지원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것은 마치 신입 배우에게 할리우드 주연 자리를 제안하는 것과 같은 비현실적인 이야기였다. 그녀는 처음에는 악질적인 장난 전화라고 생각했다. 태양건설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자신이 업계의 정점에 있는 아우라 그룹의 면접을 본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헤드헌터의 진지한 목소리와 구체적인 제안 내용은 그것이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꺼져가던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가 이 소식을 전했을 때 민주는 그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거봐요. 당신의 재능은 결코 숨겨질 수 없다고 했잖아요. 면접을 준비하며 지원은 아우라 그룹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화면에 뜬 그룹의 로고를 보는 순간 그녀는 숨을 멈췄다. 위를 향하는 나침반 바늘처럼 생긴 날카롭고 세련된 A자 모양의 로고. 그것은 민준이 아파트 열쇠고리로 사용하는 낡은 금속 펜던트에 새겨진 문양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그 문양이 이제는 기이한 우연의 일치처럼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면접 당일 지원은 눈앞에 펼쳐진 아우라 그룹 본사의 웅장함에 압도당했다. 미래적인 디자인의 초고층 빌딩은 그 자체로 그룹의 힘과 위상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녀를 면접 본 사람들은 실무자들이 아닌 디자인 총괄 본부장과 그룹의 핵심 임원들이었다. 이상한 점은 면접의 분위기가 그녀를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라 마치 환영식을 하는 것처럼 정중하고 호의적이었다는 것이다. 임원들은 그녀의 디자인 철학에 대해 깊이 있는 질문들을 던졌고 그녀가 자신의 소신을 밝힐 때마다 깊은 감탄과 함께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그들은 이미 그녀를 채용하기로 결정해놓고 그 결정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면접 막바지의 한 임원이 무심코 던진 말이 그녀의 마음에 파문을 일으켰다. 저희 회장님께서는 이 프로젝트에 특별한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정직함과 조용한 강함을 가진 인재를 원하시죠. 조용한 강함. 그것은 며칠 전 절망에 빠진 그녀를 위로하며 민준이 했던 말과 정확히 똑같은 단어였다. 또 다른 우연의 일치일까 그녀의 머릿속에서 의심의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면접 자리에서 즉시 합격 통보를 받았다. 그것도 단순한 팀원이 아닌 아우라 타워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프로젝트 리더라는 그녀가 지원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직책이었다. 그날 밤 지원은 몽롱한 기분으로 작은 아파트로 돌아왔다. 화려하고 거대했던 아우라 그룹 본사와 소박하고 낡은 이 공간의 괴리감이 그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 민준의 뒷모습을 보며 그녀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물었다. 참 이상하네요. 오늘 제가 면접 본 회사의 로고가 당신 열쇠고리에 있는 거랑 똑같이 생겼어요. 민준은 요리를 하던 손을 멈추고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그의 얼굴은 평소처럼 잔잔하고 속을 알 수 없었다. 그는 조리대 위에 놓인 자신의 열쇠고리를 한번 쳐다보고는 다시 지원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정말 대단한 우연의 일치네요.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떤 것도 말해주지 않았다. 지원은 그의 대답을 들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확신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자신의 조용한 웨이터 남편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회사와 관련된 거대한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 아우라 그룹에서의 새로운 삶은 꿈과도 같았다. 한지원은 업계 최고 수준의 대우를 받으며 자신의 이름을 건 프로젝트를 이끌게 되었다. 최첨단 시설을 갖춘 사무실과 유능한 팀원들, 그리고 자신의 창의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완전한 자유까지. 그녀가 지난 몇 년간 간절히 원했던 모든 것이 그곳에 있었다. 하지만 퇴근 후 돌아가는 작은 옥탑방의 현실은 이 모든 것이 언제 깨어날지 모르는 한여름 밤의 꿈처럼 느껴지게 했다. 집에서 그녀를 기다리는 강민주는 여전히 친절하고 소박한 웨이터 남편이었다. 그는 그녀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고 그녀의 고된 하루를 묵묵히 들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두 개로 나뉘었다. 낮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건축 프로젝트를 이끄는 리더로, 밤에는 가난한 웨이터의 아내로. 이 기이한 이중 생활 속에서 남편에 대한 의심은 안개처럼 그녀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피어올랐다. 어느 날 아우라 그룹의 연례 갈라 파티 초대장이 그녀의 책상 위로 배달되었다. 그룹의 모든 투자자와 파트너들이 모이는 가장 중요한 행사였다. 그룹의 대표 프로젝트 책임자로서 그녀의 참석은 의무였다. 초대장에는 좀처럼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그룹의 회장이 직접 기조연설을 할 것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재계 전체가 술렁이었다. 파티를 준비하는 지원에게 민주는 의외의 감각을 보여주었다. 그는 그녀가 고른 드레스에 대해 전문가처럼 조언하며 그녀의 아름다움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스타일을 추천해 주었다. 그날 밤 그는 다른 호텔의 행사에서 일을 해야 한다며 자리를 비웠다. 지원은 그가 파트너로서 함께 가주지 못하는 것에 약간의 서운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무언가 거대한 비밀이 밝혀질 것 같은 예감에 심장이 뛰었다. 파티가 열리는 아우라 그룹의 호텔은 별들의 궁전처럼 화려했다. 이제 지원은 더 이상 구석에 숨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아우라 타워의 총괄 책임자로서 수많은 임원들과 파트너들의 인사를 받았다. 바로 그때 그녀는 저편에서 자신을 경멸 어린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최현석을 발견했다. 그의 옆에는 그의 아버지가 서 있었다. 현석은 그녀의 성공에 충격을 받은 듯 얼굴이 굳어 있었다. 마침내 행사의 하이라이트가 다가왔다. 장내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사회자가 무대 위로 올라와 떨리는 목소리로 소개를 시작했다. 신사숙녀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의 스카이라인을 재정의한 비전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아우라 그룹의 총수이자 회장님, 강민준 회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하나의 스포트라이트가 무대를 비추었다. 그리고 무대 한쪽에서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다크슈트를 입은 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그의 온몸에서는 타고난 지배자의 권위와 카리스마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남편 강민준이었다. 지원의 세상이 멈췄다. 그녀가 살던 작은 아파트의 주인 그녀를 위해 소박한 식사를 차려주던 남자 그녀가 충동적으로 결혼했던 그 웨이터가 지금 이 자리에 모든 사람을 지배하는 제왕이었던 것이다. 그녀의 머릿속으로 모든 단서들이 스쳐 지나갔다. 열쇠고리의 로고, 그의 날카로운 조언들, 기적과도 같았던 입사 제안.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며 그녀의 심장을 쿵 하고 내리쳤다. 동시에 현석 역시 무대 위의 남자를 보고는 경악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다. 자신이 무시하고 경멸했던 그 웨이터가 자신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이자 업계의 숨은 실력자 강민준이었다니. 민준은 연설을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부드럽고 조용하지 않았다.
자신감과 힘이 넘쳤고 좌중을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그는 미래와 정직함 그리고 건축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비전에 대해 이야기했다. 연설 도중 그의 시선이 객석을 가로질러 마침내 지원과 마주쳤다. 그 순간 그의 공적인 시선이 아주 잠시 부드러워지며 오직 그녀만이 알아볼 수 있는 작은 격려의 끄덕임을 보냈다. 연설이 끝나고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지원은 여전히 자리에 얼어붙은 채 이 믿을 수 없는 현실을 소화하려 애썼다. 무대 위의 저 남자는 그녀의 남편은 완벽한 타인이었다. 현석은 방 건너편에서 공포에 질린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지원의 삶은 다시 한번 완전히 뒤집혔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가 구원받은 것인지 아니면 더 정교한 세장에 갇힌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연설이 끝나고 터져나온 박수 소리가 잦아들자마자 연 회장은 강민준 회장의 정체에 대한 충격과 흥분으로 술렁이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그와 한지원에게 몰려들기 시작했다. 지원이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민주는 단상에서 내려와 망연자실한 그녀에게로 똑바로 걸어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단단하고 혼란에 빠진 그녀를 지탱해주는 닭과도 같았다. 그는 핏기 없는 얼굴로 굳어있는 최현석을 스쳐 지나 충격에 빠진 군중을 뚫고 그녀를 이끌었다. 비상구를 통해 연 회장을 빠져나오자 최고급 세단 한 대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이 처음 만났던 밤구청으로 향하던 낡은 택시와는 모든 것이 달랐다. 차 안에는 무겁고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지원의 머릿속은 수백만 개의 질문과 배신감, 그리고 혼란으로 폭발할 것 같았다. 차는 그들의 작은 옥탑방으로 향하지 않았다. 대신 서울에서 가장 호화로운 주상복합 빌딩, 바로 그녀가 책임지고 있는 프로젝트인 아우라 타워의 앞에 멈춰 섰다. 그들은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꼭대기층 펜트하우스로 향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지원의 눈앞에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광경이 펼쳐졌다. 도시 전체가 발 아래 내려다 보이는 미니멀리즘의 극치를 보여주는 광활하고 고급스러운 공간. 그곳이 그의 진짜 집이었다. 마침내 지원은 억눌렀던 감정을 터뜨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배신감과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당신 대체 누구야? 이 모든 게 당신에게는 그냥 게임이었어. 나를 속이고 내 인생을 가지고 장난친 거냐고. 그녀는 자신이 거대한 연극의 광대였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을 느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 앞에서 자신만이 바보였다는 사실이 그녀를 미치게 만들었다. 민주는 그녀의 모든 비난을 묵묵히 받아냈다. 그녀의 분노가 어느 정도 잦아들기를 기다린 후 그는 비로소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는 자신의 정체와 아우라 그룹의 후계자라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가 웨이터로 위장 근무를 했던 것은 회사를 밑바닥부터 이해해야만 경영권을 물려주겠다는 선대 회장의 유언 때문이었고, 동시에 집안에서 끝없이 밀어붙이는 정략 결혼을 피하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어떻게 그녀를 도와왔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의 기적적인 입사 제안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포트폴리오를 보고 그녀가 아우라 타워를 완성할 유일한 적임자임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그는 임원들이 그녀의 작품을 보게 만들었고 그녀의 실력만으로 평가받도록 모든 환경을 조성했다. 또한 최현석의 방해 공작을 알아채고 그에게 피해를 본 작은 설계 사무소에 아우라 그룹의 더 큰 프로젝트를 안겨주었다는 사실도 밝혔다. 그의 설명을 듣는 동안 지원의 분노는 서서히 다른 감정으로 변해갔다. 그의 거짓말에는 배신감을 느꼈지만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자신을 향한 깊은 믿음과 배려가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가 가장 비참하고 무력했을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녀를 지켜준 수호천사였다. 그녀의 전 약혼자가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을 때
이 남자는 그녀의 가치를 알아보고 날개를 달아주었던 것이다. 민주는 마지막으로 진심이 담긴 고백을 덧붙였다. 그날 밤 당신이 내게 청혼했을 때 거절했어야 했어요. 하지만 당신의 눈에서 절망과 함께 결코 꺾이지 않는 투지를 보았죠. 그리고 처음으로 누군가가 아우라 그룹의 CEO가 아닌 그냥 나라는 사람을 봐주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손을 잡았습니다. 모든 비밀이 밝혀지고 모든 거짓이 걷혔다. 그들의 관계를 지탱하던 계약의 기반은 무너졌지만 이제 그들은 진실이라는 더 단단한 기반 위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여전히 속았다는 상처는 남아 있었지만 그녀는 그의 진심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의 행동은 언제나 선이었고 그녀를 보호하기 위함이었다. 감정의 폭풍이 지나가고 고요하고 위태로운 평온이 그들을 감쌌다. 지원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민주는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시선은 진지하면서도 따뜻했다. 이제 연극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의 이야기를 어떻게 써 내려갈지는 당신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는 모든 선택권과 힘을 다시 그녀의 손에 돌려주었다. 그것이 그들 진짜 관계의 시작이었다. 모든 비밀이 밝혀진 다음 날 아침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어색한 거짓이나 위태로운 동거가 아닌 모든 것을 공유하는 두 명의 강력한 개인이 서로를 마주하고 있었다. 강민주는 한지원에게 아우라 그룹의 모든 자원을 그녀의 처분 아래에 두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는 조용히 물었다. 최현석을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지원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를 원하지 않았다. 최현석이라는 한 개인을 무너뜨리는 것을 넘어 그를 괴물로 만든 부패한 시스템 자체에 균열을 내고 싶었다. 그녀는 다시는 자신과 같은 희생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랐다. 그것이 그녀가 내린 결론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명료했다. 그를 파멸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의 방식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요. 그 순간부터 지원은 건축가로서의 자신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복수를 하나의 거대한 건축 프로젝트처럼 다루었다. 그녀는 최현석과 태양건설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정보, 그들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을 분석하며 거대한 청사진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명석한 두뇌는 이제 복수를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민주는 자신의 정보팀이 수집한 태양건설에 대한 비밀조사 보고서를 그녀에게 건넸다. 그 안에는 그들의 재무기록 비자금 흐름, 그리고 불법적인 거래 정황들이 빽빽하게 담겨 있었다. 그들은 매 며칠 밤낮으로 함께 서재에 앉아 방대한 자료들을 분석하며 그들의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냈다. 함께 일하는 동안 그들은 진정한 파트너가 되어가고 있었다. 마침내 지원은 태양건설의 아킬레스건을 발견했다. 그들의 최근 성장은 모두 사상 누각이었다. 그들은 저품질 자재를 사용하고 유령 회사를 통해 공사비를 부풀렸으며 뇌물을 통해 경쟁 입찰을 따내고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부패의 정점에는 현재 그들이 사활을 걸고 있는 도심 재개발 프로젝트가 있었다. 만약 그들이 이 프로젝트 수주에 실패한다면 그들의 자금난은 세상에 알려지고 회사는 무너질 터였다. 지원의 복수 계획, 즉 방역의 청사진은 그렇게 완성되었다. 계획은 대담하고 정교했다. 첫째, 아우라 그룹 역시 도심 재개발 프로젝트 입찰에 참여하여 태양건설의 정면 대결 상대가 된다. 둘째, 지원이 직접 아우라 그룹의 디자인과 프레젠테이션을 총괄한다. 그녀는 건축적으로 뛰어날 뿐만 아니라 비용 효율성과 투명성을 극대화한 설계안을 만들어 태양건설의 부패한 방식을
간접적으로 저격할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그녀가 공개적인 전선에서 싸우는 동안 민준의 팀은 태양건설의 뇌물수수와 자재 비리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최종 프레젠테이션 직전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경제 전문 기자에게 흘릴 것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완벽하게 계산된 외과 수술과도 같은 작전이었다. 함께 밤을 새우며 계획을 세우는 동안 그들의 개인적인 관계 역시 깊어졌다. 민주는 그녀의 명석하고 전략적인 두뇌에 감탄했고, 지원은 그의 흔들림 없는 신뢰와 지지에 감동했다. 그들은 디자인에 대해 토론하고 서로를 위해 커피를 타주며 단순한 계약 부부가 아닌 서로의 영혼을 이해하는 동반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한편 최현석은 갈라 파티 이후 공황 상태에 빠졌지만 그의 아버지는 그를 안심시켰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계 인맥이 모든 것을 막아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들은 아우라 그룹의 입찰 참여를 강민준의 오만한 자존심 싸움 정도로 치부했고, 한지원은 그저 얼굴 마담일 뿐이라고 얕보았다. 그들의 오만함이 스스로의 목을 조여오는 덫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었다. 마침내 결전의 날이 다가왔다. 지원은 자신의 프로젝트 청사진이 띄워진 거대한 디지털 스크린 앞에 섰다. 그녀의 등 뒤 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비쳤다. 민준이 다가와 그녀의 곁에 섰다. 완벽한 설계야. 그가 말했다. 지원은 그를 돌아보며 대답했다. 이건 단순한 설계가 아니에요. 선언이죠.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기업이라는 거대한 전쟁터에서 마지막 전투의 막이 오르려 하고 있었다. 도심 재개발 프로젝트의 최종 입찰 프레젠테이션이 열리는 시청 대강당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시장과 시의원들, 국내 최고의 도시계획 전문가들, 그리고 수많은 언론 매체들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사업 수주를 넘어 두 기업의 명운을 건 거대한 전쟁이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역사가 쓰이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최현석과 그의 아버지가 이끄는 태양건설팀은 오만함과 과도한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이미 로비와 뒷거래를 통해 승리를 예약해 두었다고 믿었다. 그들의 맞은편에는 차분하고 프로페셔널한 모습의 한지원이 이끄는 아우라 그룹 팀이 앉아 있었다. 강민주는 맨 앞줄에서 조용한 지지를 보내며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태양건설의 프레젠테이션이 먼저 시작되었다. 그들의 발표는 화려하고 번지르르했다. 현란한 컴퓨터 그래픽과 전문 용어들을 쏟아냈지만 전문가인 지원의 눈에는 그 허점들이 명확하게 보였다. 비현실적인 공사기간 의심스러울 정도로 낮은 자재 비용, 그리고 구조적 안정성보다는 겉모습에만 치중한 조잡한 디자인까지. 모든 것이 부실과 탐욕으로 얼룩져 있었다. 그들의 발표가 막 끝나는 순간 민준의 비서가 조용히 신호를 보냈다. 바로 그와 동시에 강당 안에 있는 모든 기자들과 시 관계자들의 휴대폰이 일제히 진동했다. 유력 경제지에서 태양건설 상습적 뇌물 공여 및 불량자재 사용 실태, 독점 고발이라는 제목의 속보 기사를 터뜨린 것이다. 기사에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이 첨부되어 있었다. 강당안은 순식간에 충격적인 술렁임으로 가득 찼다. 심사위원단은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최현석 부자는 속보 알림을 확인하고는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이 모든 혼란의 한가운데서 사회자는 다음 발표자를 호명했다. 다음은 아우라 그룹의 한지원 프로젝트 리더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한지원은 절대적인 평온함과 자신감을 유지하며 무대 위로 걸어나갔다. 그녀는 방금 터진 스캔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그녀의 발표는 태양건설의 그것과는 모든 면에서 정반대였다. 우아했고 지적이었으며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프레젠테이션은 그 자체로 태양건설을 향한
가장 우아하고 파괴적인 공격이었다. 그녀는 압도적으로 아름답고 기능적인 디자인을 선보인 후 자재에 대해 설명했다. 저희는 최고 등급의 인증된 자재만을 사용할 것입니다. 시민의 안전은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말은 방금 전 터진 태양건설의 비리 기사를 정면으로 겨냥하는 칼날과도 같았다. 예산안을 발표할 때 그녀는 다시 한번 쐐기를 박았다. 저희의 예산안은 정직합니다. 숨겨진 비용도 유령 회사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뢰라는 유산을 짓는 데 드는 진짜 가격입니다. 그녀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산은 태양건설의 의심스러운 저가 입찰을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태양건설의 이름을 단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오직 자신의 실력과 진실성만으로 그들의 제안서와 명성을 완벽하게 파괴해버렸다. 심사위원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고 기자들은 영웅의 탄생을 예감하며 미친 듯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나자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 시장은 태양건설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를 발표했다. 현석은 음모라며 소리쳤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와 그의 아버지는 강당을 빠져나가려다 기자들에게 둘러싸였다. 그들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래성은 대중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다. 지원은 무대 위에서 쏟아지는 기립박수를 받았다. 그녀는 객석을 바라보았고 마침내 민준의 시선과 마주쳤다. 그의 눈에는 무한한 자부심과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약혼식장에서 당했던 끔찍한 굴욕은 이제 아득한 기억이 되었다. 그녀는 잔인한 복수가 아닌 자신의 재능과 정직함 그리고 뛰어난 전략으로 모든 것을 되찾았다. 그녀는 마침내 진정한 승리를 거머쥐었다. 결정적인 프레젠테이션 이후 태양건설의 몰락은 신속하고 완전했다. 터져나온 비리 스캔들은 걷잡을 수 없이 번졌고 금융당국의 조사가 시작되자 그들이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부패의 탑은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최현석과 그의 아버지는 구속되었고 뉴스는 연일 그들의 추락을 보도했다. 그와 동시에 세상은 건축가 한지원의 천재성과 정직함에 찬사를 보냈다. 그녀는 하루아침에 업계의 신데렐라이자 정의의 상징이 되었다. 펜트하우스 안에서 승리의 기쁨은 조용하고 깊게 울려 퍼졌다. 외부의 전쟁은 끝났지만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관계라는 새로운 현실과 마주해야 했다. 지원은 이제 대한민국이 주목하는 건축가였고 민주는 강력한 그룹의 회장이었다. 그들을 처음 만나게 했던 작은 옥탑방과 웨이터라는 가면은 아주 먼 옛날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계약으로 시작된 그들의 관계를 이제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 그들은 조용한 해답을 찾아야 했다. 어느 날 저녁 민주는 그녀의 앞에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그것은 찢겨진 낡은 계약서가 아닌 깨끗한 새 혼인 신고서였다. 그리고 그는 작은 벨벳 상자를 열어 보였다. 그 안에는 최현석이 주었던 과시적인 반지와는 완전히 다른 단순하지만 영롱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었다. 그의 프로포즈는 거창하거나 화려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다. 우리의 첫 번째 결혼은 절박함과 충동으로 시작되었고 두 번째 계약은 필요에 의해 맺어졌죠. 이제 나는 당신과 세 번째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존경과 감탄 그리고 사랑으로 맺어지는 진짜 결혼 말입니다. 그는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한지원 씨, 이번에는 정말로 제 아내가 되어주시겠습니까? 지원은 행복의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대답은 더 이상 충동적인 외침이 아니었다. 그것은 조용하지만 그 무엇보다 확신에 찬 기쁨의 긍정이었다. 그들의 여정은 보통의 연인들과는 반대였다.
결혼으로 시작해서 존경을 배우고 마침내 사랑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래서 그들의 관계는 더욱 단단하고 진실했다. 그들은 사업 파트너가 아닌 인생의 동반자로서 새로운 혼인신고서에 나란히 서명했다. 그들은 지원의 부모님을 찾아가 정식으로 인사를 드렸다. 그리고 민준의 할아버지, 즉 그에게 자맹이라는 조건을 내걸었던 선대 회장과도 만났다. 노 회장은 지원을 처음 본 순간부터 그녀의 강인함과 지성, 그리고 재물이 아닌 사람을 볼 줄 아는 안목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는 지원이야말로 자신의 손주에게 가장 완벽한 동반자라며 두 사람의 진짜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다. 1년 후 아우라 타워의 기공식 현장은 수많은 언론과 각계각층의 인사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로서 단상에 오른 한지원은 더 이상 약혼식장에서 굴욕에 떨던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감과 전문성으로 빛나는 업계 최고의 건축가였다. 그녀의 연설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인간 중심의 건축 철학으로 가득 차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강민주는 귀빈석이 아닌 조금 떨어진 곳에서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아내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연설이 끝나자 지원은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를 뒤로하고 곧장 그에게로 걸어왔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짧은 시선 속에는 오직 두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깊은 사랑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한 기자가 그들에게 다가와 물었다. 강 회장님, 회장님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프로젝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주는 지원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대답했다. 이 사람과 함께 제 인생을 짓는 것입니다. 그의 대답에 지원은 환하게 미소 지었다. 그들은 함께 자신들이 만들어갈 새로운 도시의 첫 삽이 떠지는 역사적인 순간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그들의 굳건한 사랑과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풍경이었다.